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지현 교수입니다. 뇌종양은 두개골 내부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악성부터 치료를 하며 완치가 되는 양성 뇌종양, 그리고 그냥 지켜만 봐도 되는 양성 뇌종양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악성 뇌종양은 빈도가 낮은 암에 속하나 그 치료가 쉽지 않아서 난치병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치료법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뇌종양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신체로의 전이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고, 종양의 종류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즉, 같은 종류의 종양도 그 위치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과 또 수술 후 후유증이 결정이 됩니다. 뇌종양의 예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크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뇌종양의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WHO에서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그 중요도가 달라지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종양의 위치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지지만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항암제 등이 뇌 실질 속으로 잘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신약도 뇌종양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수술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개두술을 한다는 것이 환자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 등의 발전으로 개두술도 후유증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그 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비침습적인 감마 나이프 등을 이용한 방사선 수술 등이 적용되면서 수술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는 쉽게 말하면 칼을 대지 않는 방사선 수술입니다. 방사선 수술의 기본 개념은 돋보기의 원리와 유사한데요.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방사선 빔을 한 곳에 집중시켜 그곳에 있는 뇌종양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빔이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성공적인 방사선 수술을 위해서는 표적이 되는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 방사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기술, 그리고 집중된 방사선을 표적으로 정확하게 유도하는 등의 많은 기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감마선은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 감마선을 집중시키면 그 부위의 종양세포가 죽어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 역시 비슷한 정도로 감마선에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종양세포를 제거하면서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감마 나이프는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머리 주위에 200여 개의 다른 방향에서 코발트 60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을 쏘아 그 중심에 초점을 형성하고 종양을 그 초점에 놓고 종양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양까지 이르는 정상세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점에 놓인 종양세포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 수술 장비 중 가장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는 감마 나이프는 아이콘이라는 최신 모델입니다. 이 기계는 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0.1mm 오차 내에 환자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고정틀을 부착하고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하므로
매우 정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천연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코발트 소스를 사용하여 감마선을 만들어내므로 방사선원도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병변의 크기가 작을수록 치료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과 난이도가 높은 뇌혈관 기형 질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양성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 뇌혈관 질환과 기능성 질환에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소 마취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고령 환자나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하루 이틀의 안정을 취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퇴원 후 감마나이프 치료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부와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두술에 동반될 수 있는 출혈과 이에 따른 수혈 등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해서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외과 수술에 비해서 수술 비용이 저렴하고 입원일이 짧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종,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에는 통증이나 상처가 거의 없어 삶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단점은 두개골의 병변을 치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두개골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병소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기기 구조 자체가 머리만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머리 이외에는 다른 부위를 치료하는 데는 물리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수술은 암의 뇌전이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매우 서서히 나타납니다. 양성 뇌종양이나 혈관 기형의 경우 보통 2~3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 특히 뇌동정맥 기형과 같은 출혈의 가능성이 큰 질환에서는 이 기간에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뇌종양 진료팀은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뇌종양 치료에 관여하는 여러 관련과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악성 뇌종양 환자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2013년에 암병원이 새로 지어지면서 뇌종양 치료팀이 가장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가장 활발히 다학제 외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복잡한 만큼 치료에 관여하는 진료과가 많아지고,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자의 치료 방침을 상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외래 진료로 승화하여 환자도 편하면서 믿음이 가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진료를 진행하는 의료진도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는 당일 MRI 검사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판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를 보던 것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 질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 등의 발전으로 개두술도 그 후유증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그 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등이 적용되면서 수술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과 관찰만 하여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뇌종양을 진단받으신 후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김재용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